이 5가지만 지켜도 영양제로 인한 간 손상이나 콩팥 손상, 아니면 원인 모를 출혈 같은 것들, 약에 의도치 않은 부작용들,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닥터원입니다. 자, 제 영상을 보는 이제 구독자분들 대부분은 이제 영양제를 뭐 한 알부터 여러 알까지 드시고 계실 텐데요. 오늘은 영양제를 중단해야 할 때 탑 5를 한번 알아볼게요. 영양제를 먹고 뭐 에이 설마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이 있겠어?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.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응급실에 꽤 많이 오십니다. 평소에 먹던 영양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영양제를 중단해야 할 경우 첫 번째, 바로 열이 날 때입니다. 열이 난다는 것은 몸에 염증이 있다는 소리고, 그 염증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영양제를 드시면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간염이 와서 내가 지금 막 열이 나고 몸살기가 있다. 근데 영양제를 평소처럼 먹었다. 그럼 진짜로 뒷감당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. 또 뭐 신우신염, 그러니까 콩팥에 염증이 있어서 콩팥이 아프고 옆구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데 또 영양제를 먹었다. 그러면 이제 콩팥이 망가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진짜 명백하게 감기가 와서 목이 붓고 열이 난다, 뭐 이럴 때는 드셔도 상관이 없겠지만, 그런 게 아닌데 아직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열이 난다, 원인을 모른다 할 때는 꼭 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영양제를 하루 안 먹는다고 뭐 몸에 큰일이 나진 않지만 영양제를 먹고서는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. 꼭 원인을 확인하시거나 다 낫고 나서 드시길 바래요. 두 번째는 구토나 설사를 할 때입니다. 토할 때야 어차피 못 먹으니까 죽만 드시겠지만, 설사를 한다는 것은 장에 문제가 있고 흡수가 과할 수도 있고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모든 영양제들은 다 특정 성분을 추출해서 농축시킨 것이기 때문에 100%, 거의 100% 위와 장에 자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건강하니까 건강할 때야 뭐 다 소화를 시키고 큰 문제가 없지만, 이렇게 설사를 하는 중에는 더 설사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흡수되는 정도도 평소랑 다른데, 이때 뭐 덜 흡수되는 거야 뭐 그렇다 치고 다 나가면 되니까, 갑자기 더 흡수가 되면 평소에 없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죠. 특히 유산균, 뭐 설사할 때 유산균 잘못 먹고 이제 사망한 사례가 뭐 몇 케이스 정도 있었죠. 드물지만 치명적일 수도 있으니까 설사할 때는 꼭 참으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언제 다시 먹을 수 있을까요? 설사를 할 때는 설사가 끝나고 나서 정상변을 한두 번 정도 보고 나면 다시 드시길 바랍니다. 혹여나 영양제를 다시 먹고 다시 설사를 시작한다면 영양제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 세 번째는 몸이 부을 때입니다. 여성분들 이제 생리할 때를 제외하고 남자나 여자 누구든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몸이 붓는다? 그러면 이제 영양제를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아무 이유 없이 몸이 붓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. 콩팥 기능이 일시적으로 나빠졌을 때 몸이 부을 수 있고, 이때는 소변량이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만큼 미미하게 감소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여러분이 느낄 만큼 갑자기 확 줄 수도 있습니다. 일시적으로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여러분들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잠시 붓고 끝나겠지만, 이때 영양제들을 먹고 콩팥에 무리를 준다면 급성 콩팥 손상으로 엄청 고생할 수도 있으니까 꼭 유의하셔야 돼요. 몸이 붓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 싶을 때 피곤하네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영양제를 털어 넣으면 바로 응급실을 오실 수도 있습니다. 따뜻한 침대 위에서 쉬고 그 다음에 낫고 나서 영양제를 다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, 이때는 언제 먹으면 되냐 하면 붓기가 빠지고 나서, 그리고 정상적으로 소변을 한 두세 번 정도 시원하게 보고 나서 다시 드시면 됩니다. 그러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. 네 번째는 술 먹을 때입니다. 자꾸 술 먹을 때 숙취에 좋다면서 막 환 털어먹고 아니면 항산화제 미리 먹고 그러시는데, 대부분의 영양제들은 모두 흡수가 되자마자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활성형으로 바뀌고 나서 일을 시작합니다. 하다못해 비타민 B나 수용성 비타민 C도 다 활성형이 되어서 일을 합니다. 이 바꾸는 일을 대부분 간이 하게 됩니다. 아니, 안 그래도 알코올로 힘든데 영양제까지 간에게 일을 시키면 숙취 좀 빨리 깨려다가 더 숙취가 심해지거나 아니면 더 피곤해지거나 나중에 심해지면 간이 손상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약을 드실 거면 술 먹기 한 몇 시간 전에 미리 드시거나, 아니면 차라리 그냥 포카리 세트나 파워에이드 같은 이제 이온 음료들 양껏 먹고 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술 깨고 나서 천천히 드시기를 바라요. 자, 마지막 수술이나 시술 시
또는 새로운 약을 먹을 때 꼭 드시면 안 돼요. 한마디로 병원과 관련이 될 때는 약을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. 어르신들 대부분 혈압, 당뇨약 먹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, 만약에 평소에 안 먹던 약, 내가 갑자기 어디 다쳐서 며칠 동안 약을 먹는다, 아니면 무슨 질병 때문에 약을 먹는다, 그 다음 특히 내가 내일 모레 내시경 할 거다 이러시는 분들은 꼭 약을 좀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. 내가 처음 먹는 약들이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받을 시술들이 내가 먹고 있는 영양제랑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 5일에서 7일 정도는 새로 처방약 먹는 동안, 그 5일에서 7일 동안은 영양제를 쉬는 것을 추천드려요. 지난번 자몽편처럼 내가 평소에 먹던 영양제나 꾸준하게 먹던 과일들이 새로 먹을 약들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더 약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먹거나, 아니면 그냥 편하게 한 5일에서 7일 아파서 내가 약을 먹을 거다, 아니면 다음 주에 내시경을 할 거다 하시면 영양제는 잠시 끊고 처방약이나 시술 다 하시고 그렇게 약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5가지만 지켜도 영양제로 인한 간 손상이나 콩팥 손상, 아니면 원인 모를 출혈 같은 것들, 약에 의도치 않은 부작용들,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. 항상 조심해서 영양제 드시길 바래요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안녕.